오늘 갑자기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는 그런 소식을 저도 오전에 언론기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4월 12일 날 압수수색이 되고 6월 12일 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50일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라든지 또는 저와 관련된 관련자가 무슨 사실을 얘기했다든지 해서 추가 정황이 포착됐다, 이런 것은 제가 언론을 통해서 단 한 건도 접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오늘 이런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게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권력을 나눠갖고 서로가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서로 잘못하면 독단적으로 판단할 경우에 왜곡된 사실에 근거해서 자기만 논리로 빠질기 때문에 앞서서 많은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삼권 분립을 얘기를 하고 서로가 서로의 어떤 다른 입장에서 또 때로는 또 충돌도 하고 또 조화롭게 하면서 가는 그 기본 원리를 이제 검찰은 아마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어떤 법리적인 차원에서 최대한 준비를 해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참 검찰 앞에서 참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참 참담한 심정으로 고통을 많이 겪었겠구나 라는 거를 제가 몸소 깨달은 것 같고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진정한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제 남은 정치 인생을 헌신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된 입장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영장 재청구에 대한 입장문. 검찰이 저에게 또다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6월 12일 체포동의안 국회 부결 이후 검찰의 추가적인 소환조사 요청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법원에 청구한 영장에도 새로운 혐의 사실은 없었습니다. 검찰은 단지 제가 수사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폄훼하는 발언을 한다고 주장하고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증거인멸을 시도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영장 재청구의 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검찰의 영장 재청구 사유에 대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피의자로 지목되면 자신을 향한 혐의 제기 앞에 침묵을 지켜야 하고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항변하면 구속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이미 주요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고 검찰 스스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주장하는데 대체 제가 증거 인멸할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검찰 조사와 영장 청구 그리고 체포동의안 국회 부결까지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국회 회기가 없는 때를 노려 기습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정치 검찰의 행태가 참으로 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습적 영장 재청구는 국회 의결사항을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명백한 정치 행위입니다. 검찰은 헌법기관으로서 국회가 가진 권능을 부정하며 자신들이 헌법을 초월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졌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뿐입니다. 또한 국회의 동의가 없음에도 틈을 노려 국회의원의 인신을 구속하겠다는 것은 지역 주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봉쇄하고 특정 정치 세력을 비호하기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것이며 이는 곧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끝없는 구속 시도는 검찰이 짜둔 기획과 의도대로 사건을 끌고 가기 위한 치졸한 정치행태일 뿐입니다. 야당을 향한 검찰의 집요한 공격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모욕을 주고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해서 앞장서는 정치 검찰의 행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낍니다. 저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당당하게 사법 절차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검찰권 남용에 대해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제 남은 정치 인생 계속 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장 관련해서는 네. 윤관석 의원님과 말씀하시거나 하시는 거. 그 말씀하면은 꼭 문제가 되죠. 그럼 잘못하면 구속 사유가 됩니다. 그런 거 전혀 없었고요. 제 입장에서만 오늘 입장문을 정리하고 그리고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김한규 원내대변인이 의원님이랑 윤관석 의원님 관련한 질문에요. 네. 우리 당과 상관없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형식적인 틀로서 이해를 했겠죠. 형식적인 틀로 이해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김한규 대변인이 그거에 대한 미리 사전에 질문을 갖고 답변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갑작스러운 질문이 있으니까 아마 형식적으로 답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청구 취지에서 혐의 입증하고 증거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검사여러분께 제시를 했는데 그 내용들은 알고 계시나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장 재청구 사유서를 저희가 첨부해 드렸잖아요. 입장문 뒤에. 그 내용이 혐의 입증한 증거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이제 적시가 됩니다. 어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기술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앞에 혐의 사실은 지난번 영장 청구하고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이게 정치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지난번에도 영장 청구서를 썼잖아요. 이번에 재청구니까. 지난번에 썼던 내용을 그대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거는 없었죠. 김남국 의원이 언론 보도에 보면 김남국 의원은 이제 당내 체포 동의안에 관련해서 제가 잘못 모르겠지만 어떤 성안을 좀 돌렸다고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건 김남국 의원한테 물어보시고요. 의원님께서도 당내에 좀 그런 성안이나 그런 걸 좀 돌릴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요? 아직 그런 걸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정치검찰의 그 정치 행위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제 어떤 부분에서 특히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표현해 주시면. 이게 이제 합리적인 사법적인 절차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앞서서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문제부터 해서 또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좀 여론을 호도하기 하기 위한 방편으로 검찰이 검찰권을 행사해 왔고 이번에 재청구도 느닷없이 재청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장심사 받으실 때 좀 어떤 부분 내용으로 설명하시거나 이해하시나요? 그거는 이제 주로 법리적인 문제니까 이제 변호사가 이제 나서서 얘기를 할 텐데 일단은 재청구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기자회견 때 자세히 정리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100만 원 내가 전달한 거에 대해서는 거의 녹취록에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줬다라고. 그런 점. 그다음에 1,000만 원 전달한 건에 대해서도 누구누구로부터 받아서 내가 누구누구한테 전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녹취록에. 근데 나한테 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점 얘기를 했고요. 네, 마지막으로 300만 원 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소상히 얘기했잖아요. 인천 사람 둘 중에 하나가 이성만이다. 그거는 녹취록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종근 씨가 지금 진술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현장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그걸 뭘 정확하게 기억을 해서 얘기를 했겠어요. 특정화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그런 혐의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반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리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변호사들이 준비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일단 단순 전달인 경우에는 뭐 대법원 판례에서도 무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주장해서 따지고, 또, 현재 내용적으로 봐도 뭐 이런 내용이 이게 구속을 해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야 될 상황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차근차근 따져나갈 생각입니다. 지난달에 재판에서 일정한 혐의 사실 확인되면 의원직도 사퇴까지 기사하겠다는 취지로 말씀 주셨는데 무슨 변화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 이제 재판 과정이 남아 있으니까 재판 과정의 결과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수용한다. 제 정치 선명을 걸고 그렇게 얘기한 뜻입니다. 검찰이 기획인의 영장을 청구한 의도에 대해서도 그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뭐 그 의도가 뭐 국민 타개용으로 하는 것인지, 예? 아니면은 이 본 사건에 대한 어떤 수사를 진척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잘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법원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정확히 그 결론이 나오겠죠.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을 빨리 수사해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경찰이 수사를 오히려 안 해준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거에 뭐 송영길 대표한테 물어보셔야죠. 뭐 근데 다른 건 모르겠고, 뭐 송 대표가 그동안 프랑스에 있었잖아요. 여기서 뭐 들어와야 된다 그래갖고 4월 말에 부랴부랴 들어왔는데 이제 3개월, 4개월짜가 되도록 이 조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당시에 들어오라고 할 때 그 당시에 구체적인 혐의를 가지고 있지 못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송영길 대표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이 조그마한 혐의 사실이라도 발견이 되면 오라면 와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되는, 어디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그게 바로 검찰이 헌법 위에 존재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저 입장문에도 있었듯이 뭐 국회의원 이걸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받을게요. 그리고 또 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해서 하여튼 어디까지 옳고 어디까지 그른지, 또 우리나라의 사법체계가 진짜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국민들한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